사이 고수, 신현수 이틀 휴가, 숙고 후 복귀할까? 자, 먼저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을 두고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먼저 어제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세 분입니까? 진행은 제가 합니다. 위원장이 하지 뭘. 제대로 해야죠. 공정하게. 김도우 의원이 위원장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해요? 그게 왜 독단입니까? 독단이죠.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나도 받고 책임을 물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래서 대법원장께서 오늘 현안 질의가 있는데 안 됐어요. 직접 좀 뵙고 말씀 좀 드리러 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사위가 또 열렸는데 여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법무부 업무 보고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정쟁으로 오늘 법사위는 또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 신수석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이 보도를 보니까 신수석이 박범계 장관이 신수석을 건너뛰고 검찰 인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제가를 받았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뒤늦게 알았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 배경에 박범계 장관과의 어떤 검사장급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미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박 장관이 신수석을 건너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 재가를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 신수석이 박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요구사항이었던 이 대검 참모진 교체,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좌천 인사의 일선 복귀를 두고서 이견을 조율하던 사이에 이 이견 조율이 더 되지 않았는데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인사안을 올려서 재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걸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데 뒤늦게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이 인사안이 협의가 없이 이뤄진 것이었구나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감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할 때는 이게 협의가 다 돼서 제가안이 올라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인사안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제청을 받는데 네. 이 프로세스를 박 장관이 건너뛰고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이 재가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검사장급 인사안을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가를 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일단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재가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답변을 꺼렸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맥락인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 신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인사안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을 하고 이 사퇴를 만료하면서 박 장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신현수 수석은 검찰 출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이 아끼는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러한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검찰 인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는지 이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 박 장관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재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인 만큼 이번 검찰 인사안에 대통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신현수 수석, 박범계 장관 인사안 두고서 갈등이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조금 전에 이제 윤정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국무회의 앞두고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참모들하고 티타임하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신수석이 침묵을 지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침묵을 지킨 게 아닌가요? 신수석이 그동안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신수석이 그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어제 침묵을 지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신수석의 고심이 참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네. 하여튼 티타임은 원래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가볍게 아주 심각하지 않은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자고 모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도 말을 안 했다. 이거는 굉장히 하여튼 두 사람 간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수석의 사의를 고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상당히 좀 불편하죠. 서운할 수도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만류를 하면 받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만류가 아니라 대통령이 만류하면 받아들이는데 또 사의를 내고 그것도 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라고 한 거 보니까 네. 두 차례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낼 때 사의를 표명할 때마다 만류했는데 그 여전히 지금도 사의를 접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류를 한 상황이지만 계속 뭐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신수석 입장에서도 뭐 특별히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뭐 이제 정상적으로 회의는 그러니까 공직자니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회의는 계속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확인된 건 아닌데 일부 보도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청와대가 확인한 거 외에는 대부분 그냥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긴 한데 처음에 신수석이 원래 이제 고위급 검찰 인사가 난 게 7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신수석이 처음 사의를 표명한 게 9일로 알려졌는데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처음에 그래 후임을 찾아보자 이렇게 사의 수용 입장을 비쳤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입장이 이후에 바뀌어가지고 사의를 만류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했다가 사의를 만류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표를 낼 경우에 그동안 추미애 전 장관 교체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그런 이제 현 정권과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번 정부가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새로운 수석이 왔고 새로운 장관이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도 계속될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거잖아요. 네. 신년 기자회견 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그게 허언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민정수석의 사표가 가지는 특히 한 달밖에 안 된 민정수석의 사표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남다를 수 있어요. 권력층의 내부 균열로 비춰지고 이것이 결국은 레임덕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국정의 큰 악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당연히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신수석의 사표를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청와대가 아주 이례적이에요. 보통 사의 표명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데 뭐가 불만이어서 했고 대통령이 만류했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청와대에서 확인해주지 않는데 어저께 그렇죠. 이례적으로 맞아요. 확인해준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만류했고 신수석이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얘기한 이유는 신수석의 구겨진 자존심을 좀 회복시켜서 만류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수석은 사의를 고집하고 있으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서운한데 하지만 신수석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 앞서 이제 윤지원 기자가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과연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이 민정수석과 조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본인도 민정수석을 했었는데 직접 민정수석실을 통하지 않고 인사안을 직접 박범계 장관이 직접 보고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거야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통례로는 민정수석실에서 올라오는데 박 장관 당신이 왜 직접 보고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인사를 재가를 했고 그렇다는 거는 신수석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박 장관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라고 무력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신수석이 만약에 사의를 접지 않고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원래는 레임덕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 신수석의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는데 계속 사의를 접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리하게 가면 오히려 이게 또 정부의 운영하는 데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의를 접지 않는다면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아예 전격적으로 사의를 수용하고 오히려 후임을 찾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한 달 만에 또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상황에서 과연 이 자리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후임을 찾을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앞서 이제 티타임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군요. 윤정 기자, 네. 이 신수석이 휴가를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좀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네, 오늘 신수석이 출근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출근은 아니었고요. 바로 오늘과 내일 이 휴가원을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부터 이 일요일까지 나흘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동안에 마음을 좀 정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기자단과의 이례적인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수석이 휴가를 냈다는 사실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를 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신수석은 이미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의를 접을 것인가는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고, 또 다음 주 중에 결국에는 이 사의를 반려를 할지 아니면은 그대로 밀어붙일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사의의 뜻을 접지 않는 경우에 이걸 계속 끌게 되면 향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지난번에 이제 인사를 통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이게 추미애 전 장관 때문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이성윤 지검장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이런 보도가 현재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 전 장관의 퇴임 직전, 추 전 장관은 퇴임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런 당부까지 전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은요,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서도 현재 쓸만한 검찰 출신 인사가 없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지검장 교체만큼은 결사 반대했던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성윤 지검장을 교체할 경우에 지난 1년 동안 법무부 행정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장 수석이 임명될 때 검찰과 또 이제 법무부 또는 그 청와대 간의 관계를 좀 안정시키는 데 기여를 할 거다. 제가 했던 그런 기대가 조금 무리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어느 한 분이 역할을 해가지고 상황을 확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가 확 이렇게 기울어지는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사실 이게 뭔가 승패가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양상인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그 후유증이 커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추궁하는 듯한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법무부 그 행정을 부정하는 건데, 그렇다고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을 책임을 묻거나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인사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이 상황이 이렇게 확 바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민정수석을 맡으신 거예요, 사실은. 네, 검찰 지검장 인사 논란에 대해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요, 현재 상태대로 잘 수습할 것이라면서 크게 의견이 심각하지 않다고 갈등 상황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신현수 정무수석이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는데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해집니다.